차관님, 지금 네.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건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 팩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? 그 사건 내용 숙지하고 계세요? 어떤 내용을 말씀하세요?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이 작년에 큰 이슈였잖아요. 네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 파업의 경과라던가 그 당시에 노동조합 쪽에서 요구 조건이 뭐였는지,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? 팩트에 대해서. 뭐 당시 지금 아주 자세하게 지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그때 뭐 내용들은 그래요, 알았습니다. 그럼 뭐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레토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이제 노동부 차관이고 최고의 전문가이시니까 팩트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파업이 처음부터 불법이었습니까? 지금 불법 파업으로 주로 프레임이 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. 그 파업이 처음부터 불법이었습니까? 제가 어느 부분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처음부터 불법이었다는 말이 그러니까 뭐 사업장 점거가 시작됐던 부분 단체 행동을 시작한 것이 처음부터 예. 불법이었습니까? 단체 행동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니죠. 그렇죠. 왜 이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논쟁이 되고 있는 그 결국은 그 건조 중인 배에 대한 점거까지 네. 나가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. 왜 그렇게 됐는지. 모르세요?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그 사실 조선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었지 않습니까? 아니, 그 그 몇년 사건에 동안.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불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수주를 하고 뭐 건조를 하는 과정에서 뭐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제 조건들이 사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그거는 애초에 분규가 발생한 구조적인 원인을 말씀하시는 거고요.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합법이었던 단체 행동이 어떻게 해서 불법적인 논란으로 번져가는지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차관님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. 그 당시에 그 하청 노동자들이 첫 번째로 요구했던 사항이 뭡니까? 요구사항 1번이 뭐였어요? 알고 계세요?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. 노조 스스로 1번 요구사항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한 거. 처음에 단체 행동 시작할 때부터. 원청업체랑 교섭하게 해달라는 겁니다. 이제 기억나시죠? 네네. 네. 원청업체랑 교섭해달라는 거였어요. 원청업체랑 교섭이 됐습니까? 안 됐죠. 네. 계속 그걸 요구하면서 원청업체 나와라. 원청업체가 나오지 않으니까 원청업체가 나오게 할 방법으로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, 제가 그 선택 자체를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. 결국 점거였습니다. 이런 지금 패턴은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. 이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본격화하게 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.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업체랑 교섭을 요구합니다. 왜냐? 지금 계약상 사업주하고 얘기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. 왜냐하면 도급받은 액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주는데 내가 진짜 사장한테 받는 돈이 100만 원인데 당신한테 어떻게 120만 원 줍니까? 이거 당연히 합리적인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한 발짝도 진척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원청업체랑 대화를 하겠다는 거고, 그런데 대화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.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? 거꾸로요.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현대위와 광주공장 이 사례가 모범적인 사례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청업체가 자발적으로 교섭에 응했습니다. 이 사건은 그렇게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. 잘 해결됐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원청업체를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요, 이런 노동 현장에서의 불행한 사태를 막는 방법입니다. 차관님 알고 계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.